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바로 수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수용도. 수용도가 뭐냐면은 이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수목 할 때. 그 다음에 형은 뭐 형태 이런 말을 되고 도는 그림도자지. 그러면 수형도라는 것은 나무 형태의 그림이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 설명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뻗어나가는 것을 이 끝에 이제 각각의 경우들이 나오는 거야. 이랬을 때 얘들을 이 모양이 나무 모양이라서 수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형도가 왜 어렵냐면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공식이. 자,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어렵냐면 이 문제를 내가 수용도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공식 우리가 알고 있던 경우의 수, 뭐 순열이나 조합 공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수용도 문제 RPM 768번을 한번 보면서 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A, B, C, D 네 사람이 자 책을 각각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책은 자기가 뭐라 그러지?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을 남한테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자, A는 스몰 a라는 책을 가지고 오고 B는 스몰 b, C는 스몰 c, D는 스몰 d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책을 서로 나눠야 되겠지. 바꿔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냐? 그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 자, 사람이 A, B, C, D 4명이 있고 4명. 책이 A, B, C, D 4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각자 한 권씩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되잖아. 다시 나눴을 때, 재분배했을 때.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4명의 학생들한테 A, B, C, D 4권의 책을 나누어 주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이 A, B, C, D 4명이 있어요. A, B, C, D. 그리고 책이 자, 선생님이 책을 A, B, C, D 이렇게 4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얘들한테 나누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냐 하면 자, 보세요. A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 B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가 A한테 4개 중에서 하나를 줬으니까 B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 그리고 C한테 나눠 줄 수 있는 경우는 2권을 여기 A, B한테 나눠 줬으니까 남은 책이 2권이지 2가지 경우. D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1가지 경우.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니까 다 곱해주면 되겠지. 자,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A, B, C, D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바로 순열 문제예요. 순열 문제. 즉 4명에게 4권의 책을 나눠준다는 문제는 순열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은 자기가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촘촘한 조건들이 붙을 때 그때 이 순열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바로 수용도를 쓴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어주는 문제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순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누어줄 때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순열 문제가 아니라 수용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지정을 해. 그런데 만약에 아무 규칙이 없다면 그냥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A, B, C, D 장소도 A, B, C, D라고 해서 얘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어떤 물건을 small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냥 순열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열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누어 줄 때 어떤 규칙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걸 자기가 못 가진다. 아니면은 특정한 장소에는 이 물건만 놓는다. 그런 이런 특정한 촘촘한 규칙이 적용될 때는 순열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바로 수용도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수용도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 다음 문제 할 때도 쌤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은 A, B, C, D 4명에게 각각 책을 서로 교환해서 가지는데 자기 거를 못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수용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수용도를 눕혀서 그릴 거야. 눕혀서. 이렇게 A, 그 다음에 B, C, D라고 이렇게 하면 A가 가질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B나 C나 D겠지. 그러면 B를 하나 A에 이렇게 줘볼게. 자, A가 B라는 책을 가졌을 때 B가 가질 수 있는 책은 A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C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를 가질 수도 있겠지. B는. 자, A, B가 각각 A, B라는 책을 가졌어요. BA라는 책을 가졌어. BA라는 책을. 그러면 C는 어떤 책을 가져야 되니? 지금 남은 책이 지금 C하고 D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C는 C라는 책을 못 가지니까 C가 D라는 책을 가지고 그러면은 남은 한 책 C를 D가 가지겠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A가 B라는 책을 갖고 B가 C라는 책을 가지면 남아있는 책이 A하고 D하고 두 권이지. 근데 D가 D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C가 D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A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D라는 책을 A, B가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책이 A, C가 남아있어요. 근데 C가 C라는 책을 가질 수 없으니까 C가 A라는 책을 갖고 D가 C라는 책을 가지면 이렇게 여기에서 한 가지 경우 또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를 카운트, 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A가 B라는 책을 가지는 게 아니라 A가 C라는 책을 가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C라는 책을 가지면 자, B는 누구를 가질 수 있냐면은 A라는 책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를 못 갖지. 그러면은 D라는 책을 가질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 아까 전에는 A가 B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B 빼고 남은 A, C, D를 B가 다 가질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A가 C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책이 A, B, D였는데 B가 B라는 책은 못 가지니까 B가 B라는 책을 못 가지니까 A하고 D라는 책만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책이 B하고 D가 남아있지. 그러면 D가 D를 못 가지니까 C가 D를 가지고 그 다음에 D가 B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C, D를 가졌으니까 남아있는 A가 바로 A, B가 남아있지. A, B가. 근데 A, B는 지금 여기에 상관이 없잖아. C, D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가 A를 가지고 C가 A를 가지고 D가 B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벌려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C가 B를 가지고 D가 A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용도는 진짜 차분하게 해봐야 돼. 차분하게. 그리고 나 이거 처음 딱 푸는데 나 이거 잘 안 풀려요. 동영상 한번 딱 봤는데 동영상 끄고 나서 다시 풀라 그러잖아. 잘 안 풀려요. 정상이야 그게. 이거 동영상 한번 보고 머리가 휙 돌아가서 이거를 마음대로 막 풀어낼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경우의 수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A, B, C를 다시 써서 A, B, C, D. 그러면은 A가 B를 가지는 경우, A가 C를 가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A가 D를 가지는 경우, A가 D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B가 A와 C를 가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 지금 남은 게 뭐하고 C하고 B가 남았으니까 얘는 B를 가지고 얘가 C를 가져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경우는 A, B가 남아있으니까 아까 전처럼 A,
B 또는 B, A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한 가지 경우, 얘도 한 가지 경우, 얘도 한 가지 경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A가 B를 가지고 B가 A를 가지고 C가 D를 가지고 D가 A를 가지는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탁 찍으면 그게 바로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야. A가 B를 가지고 B가 C를 가지고 C가 D를 가지고 D가 A를 가지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사진을 탁 찍으면 이게 또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바로 9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해서 고전적인 문제고 완전 지금 수영도의 정석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A가 B, C, D를 가질 수 있고 A가 B, C, D를 가졌을 때 A가 B를 가졌을 때는 B가 벌써 여기 이 책 소문자 B가 여기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책은 A, C, D 세 번이 되는데 A가 C를 가지는 경우나 A가 D를 가지는 경우는 B가 가질 수 있는 책의 종류가 두 개. 이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C가 가지는 경우에 여기는 또 세 개로 쪼개지고 여기서는 B가 가지는 경우가 세 개지만 C, D가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서 그냥 익히는 수밖에 없어. 수용도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지. 수용도는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배정하거나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만약에 아무 규칙도 없다면 그건 바로 순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순열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순열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때 바로 수용도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